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밤 7시입니다. 요사이 BBC를 통해서 고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 준비 과정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구 장면입니다. 운구 차량이 까만 차입니다. 저기 돌아가신 데가 스코틀랜드 북쪽에 발모랄 성인데 거기서 운구 행렬이 남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에딘버러를 향해서 사흘 전에 내려올 때의 장면을 보면은 3시간 걸리는 길을 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회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자꾸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을 준비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이 작심하고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죽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의 장의 절차를 보면은 스코틀랜드에 대한 특별한 존중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딘버러까지 오는 과정에서 운구 차량 행렬이 한 6대쯤 됐습니다. 정확하게 내 대수를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새까만 차량인데 운구 차량은 즉 엘리자베스 2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은 맨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관이 경호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마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차량 마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벤츠 마크였습니다. 야, 독일 차를 영국 여왕의 운구차로 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엘리자베스 2세는 공주 시절에 독일군과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운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일종의 예비군 비슷한데요. 거기서 차량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조지 6세고 처칠과 함께 독일 히틀러와 싸우는데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해군.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의 적국의 그것도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마크를 달고 달린다. 한국에서 만약 그랬다면 그거 가지고 논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흥미 차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된 연고냐. 우선 이 자동차 번호판이 WP4597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냐 하면은 이게 벤츠에서 만든 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벤츠의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체를 바꾼 겁니다. 요 차체를 바꿔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츠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독일 회사입니다. 빈츠. B-I-N-Z. 빈츠. 빈츠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빈츠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36년에 6년부터 이 차체를 전문으로 제작을 하는데 요사이는 특수 용도의 차체를 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의차, 이번에는 장의차죠. 장의차나 뭐 앰뷸런스, 소방차를 만든답니다. 그 분야에서 굉장한 이 기술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미리 영국 왕실에서 이 차를 쓰기로 준비를 해놓았다는 이야기죠. 차가 큼직합니다. 그 길이가 보니까 6m에서 1mm 빠집니다. 5,999mm입니다. 그리고 앞에 운전석이 있고 뒤에 손님 앉는 자리가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큼직합니다. 이 차는
벤츠차에 E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E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조했다고 합니다. 벤츠 인터내셔널이라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뭐 자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측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왜 우리가 독일차를 운구차로 썼느냐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 이게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고, 미리 준비해 놓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벤츠가 안전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역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벤츠가 안전한 차다. 제가 벤츠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벤츠 본사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차례 갔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거기 가서 새삼 느낀 게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는 벤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자동차 안전과 관계되는 우선 시트벨트 아니겠습니까? 시트벨트. 그 다음에 에어백. 이게 벤츠에서 개발한 겁니다. 한때 벤츠는 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걸로는 세계에서 최초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벤츠 회사에 가보면은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1920년대, 30년대에 만든 아주 화려한 벤츠를 전시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완전히 낡아 빠진 벤츠가 하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만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 차랍니다. 그 설명서가 보니까 무슨 차냐? 그리스에서 택시로 이용되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교대를 하지만 이 차는 20몇 년 동안 계속 돌아다녔지만은 고장 안 나고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영국은 EU에서도 이제 벗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약간 영국을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 운구차를 벤츠로 선택을 하니까 아마 EU 국가를 하면 역시 중심이 프랑스하고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영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의전 절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국왕과 대통령은 의전에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는데 실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사람들이 허둥대거를 하든지 이렇게 행렬이 삐딱삐딱해져 버린다든지 한참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군인들입니다. 찰스 3세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역시 군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의전, 국가를 상징하는 국왕과 대통령은 다 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지금 찰스 3세가 군복을 딱 입고 나오면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오른손에 배턴을 잡고 있습니다. 바톤 타치할 때 그 배턴 지휘봉이죠.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필드 마샬입니다. 육군 원수입니다. 5스타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해군을 로얄 네이비라고 합니다. 공군은 로얄 에어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군을 로얄 아미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7세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막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의회가 육군을 잡았어요. 그 지휘관이 의회의 명을 따라서 찰스 1세와 싸운 지휘관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그 크롬웰이 결국 정권을 잡고 왕정을 폐지하고 찰스 1세를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나중에 그 중에 복고가 됩니다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 육군은 반란군이다.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지 로얄 암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찰스 3세가 그 육군의 지금 필드 마셜 원수입니다. 군인 정신은 한때 한국에서는 무슨 사고만 나면은 이거 다 군사문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군인 정신이 진정한 애국심의 표현이고 군인 정신이 충실한 나라에서 그 지배층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중산층이 생기고 해가지고 군인 정신이 충실한 나라에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 그걸 이번 장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